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뉴스공장 12월 15일 금요일 한 주 마감하는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만기 후폭풍 부분들에서 아침 모닝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던 급락 부분이 나왔던 종목 다 원상 회복 부분이 됐습니다. 쌍용양해가 거의 이제 상한가까지 종가는 27% 정도 상승 부분 나왔고, KCC는 거의 20% 근접하는 상승 부분이 나오면서 어제 만기로 인해서 지수 왜곡이라기보다는 3개월마다 큰 장이고 파생 포지션을 가지고 이 종가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수익 부저 부분들이 아주 확연하게 틀려지죠. 특히 옵션이나 파생 쪽에서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걸 조종하는 모습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나옵니다. 급락이 나오든지 급등이 나오든가 종가상으로 인위적으로. 그 파동이 올해 12월 달에 나왔다. 그래서 어제 동시효과 때 만약에 쌍용량이라든지 이런 급락법이 나오자마자 그 역발상으로 접근하셨던 분은 오늘 그냥 거의 상한가 한번 수익 부분들을 낼 수 있는, 물량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잘 보셔두시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꼭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물 옵션 하신 분들은 이 만기만 기다리죠. 그때 변동성 자체가 워낙 탄력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식 측면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경험 측면에서도 알아두시면 괜찮은 파동이 아닌가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번 주에 기관 투자가들이 확연하게 좀 모습들이 틀려졌어요.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오늘도 보시면 외국인들은 선물 한 8,000계약 매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코스피도 한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지만 기관은 뭐 현선물 다 거래소 쪽에 4천억 정도 매수, 코스닥에 500억, 그 다음에 선물도 한 1,800계약. 외국인들은 그렇게 뭐 물량 자체를 많이 판 건 아니에요. 이 정도 차원에 보면 뭐 소폭 매도하고 이 물량 자체를 개인의 물량과 외국인의 물량 자체를 기관이 조금씩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 총알이 좀 생기니까 좀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하죠. 돈을 벌면 목소리가 커지는 것처럼 조금씩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 하면 기관화 장세,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선물옵션 이제 오늘 장 끝나고 해외까지 마무리되고 다음 주에 이제 뭐 상원 하원 통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12월 중순 하순 이제 배당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죠. 그리고 26일 정도 되면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매수해야 되는 그런 날까지 옵니다. 그리고 4분기가 마무리되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 부분, 기관의 수급 부분들이 상당히 요즘 공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그 저가 매수 부분들, 기관의 저가 매수 부분들은 경기 민감주라든지 같은 산업재 쪽에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코멘트를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부분이 오늘 대용주 라인에서는 가장 큰 특징 부분들은 조금 전에 뭐 쌍용이 어제 급락 나왔던 종목군들이죠. 오후에 급락 나왔던 종목들 일단 원위치 부분들 좀 갖고, 경기 민감주 쪽은 지수는 그렇게 큰 변화 부분들은 없어요. 지수는 큰 변화 부분들 없는데 어제 대용주 쪽에서 중형급들의 반등 부분이 좀 도드라졌고, 기관의 매수 부분들이 좀 도드라지는 모습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 부분들 본다 하면 대용주 쪽에서도 중용주급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코스닥 쪽에서도 중대형주들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와요. 한 1,000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양쪽에서. 그래서 이제 종목군들 흐름 부분들 보니까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섹터인데 있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들의 연관성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기가 워낙 좀 많습니다. 5G도 있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서 나올 때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것은 5G하고 유전자 진단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였다면 오늘 테라젠 이텍스가 상당히 급등 부분들이 좀 나왔죠. 그리고 5G 종목군들은 한번 슈팅 부분들 거의 30에서 한 50% 정도 신고가 파동 부분을 만들어 놓고 잠시 쉬어가는 파동 부분들을 내고 있는 와중에 그 종목군들이 오늘 보면 비트코인 블록체인 관련된 종목군도 움직였고, 그 다음에 창투사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 게임 관련된 종목군도 움직였고, 이렇게 장비 관련 종목군으로 일부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장비 이쪽보다는
즉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다. 라는 의미 부분들. 그다음 게임주들도 몇몇 종목 중소형주들이 탁탁 치는 움직임이 나오고요. 이번 주 초반이라든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 뭐 NC라든 이런 프로비스라는 종목군들이 고점 돌파, 신고가 파동을 만들어 놓고 잠시 쉬는 과정 중에 종목주 물량 부분들을 소화를 시키는 과정 중에 중소형 종목군들이 내년에 신작 관련된 부분들의 기대감 부분이 있는 종목군들이 그 종목을 탁탁 치기 시작하죠. 웹젠부터 치기 시작하고 액토지라든지 이메이드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탁탁 치는 움직임 부분이 나와요. 특히 테라젠 이텍스라든지 그다음에 마크로젠 이런 종목군들도 있죠. 유전자 진단 관련된 부분 다 뭡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에서 워낙 광범위하게합니다만은 그쪽에서 대표성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 특히 창투사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임.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 초대형 IB 관련된 부분에서 자주 얘기를 좀 드리고 있죠. 한국금융투자 부분들이 일부러 나오고, 그 다음에 이유가 누가 될 것이냐. KB는 약간 물 건너가고 다시 미래에셋이, 시장 컨센서스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좀 없잖아 좀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셋이 자사주든 아니면 유상증자든 뭔가를 수단 부분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본 부분들을 8조를 이상 만들려고 하는 노력 부분들이, 지금 만들지 않지만 뭡니까? 계속 교통 도로를 확장하고 있어요. 이건 대단한 고도예요. 1차로 2차로가 아니라 3조짜리는 2차로라면 그 다음에 4조짜리는 한 4차로, 그 다음에 이제 8조짜리는 한 10차로 정도 돼요. 대략적으로 보면 8차로 10차로 정도 이 진폭 자체가 넓게 움직일수록 거기에 이제 작은 부분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는 준비 부분도 됐고, 거기에 이제 발행업 시장 부분에서 내년에 계속적으로 유동성 부분들이 공급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 일수로 보면 한 3, 4일 정도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번 달 내로 12월 달 내로 정책적인 부분들의 대략적인 가이던스 부분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1월 달부터는 CES가 시작돼요. 계속적으로 뭡니까? 모멘텀이라든지 시장에서 향후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을 키울 수 있는 수급 이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추리가 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과 기관들, 메이저급들이 천억이지만 큰 금액 부분들은 아닙니다만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코스닥의 매수 부분들의 종목군 부분들 순환매를 돌리면서 전체 섹터 부분들을 꾸준히 올라가고 먼저 올렸다가 나머지 밑에 게 있으면 또 밑에 끌어올리면서 전에 여러분들 한 달 정도 전에 대형주 종목 섹터 순환매 장세 부분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전기전자 섹터 부분들은 옆으로 횡보를 하는 조종파동 부분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일부 조종파동 부분들이 나온다 하면 그때 그 밑에 경기 민감주 섹터들 조선 건설 화학 그 다음에 금융주 섹터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순환매 파동 부분 하루 급등 부분 5에서 한 10% 정도의 급등 부분을 일으키면서 서로 순환매 돌았죠. 지금 코스닥이 약간 그런 모습이에요. 지수가 올라가지만 이거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지수가 지금 계속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종합지수 2,500 넘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전기전자 쪽 부분은 삼성전자는 지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옆으로 횡보. 그래서 지수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종목군 자체의 움직임 자체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현재 모습이에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나중에 900포인트 부분들은 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움직이느냐 마느냐 보다는 어떤 종목군에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1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어디에 이 포커스 부분들 활약의 포커스 부분들 집중을 해가지고 종목군들 끌어올리는지 블록체인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창투사 그 다음에 게임 진단 그 다음에 5G 이 종목군들 이 섹터 부분 내에서 계속 돌리고 있어요. 지금 돌리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군들 먼저 올라간 종목군들이 꺾이지 않고 있어요. 잠깐 숨고르기 부분들을 하는 파동 부분들 거래량 다운시키면서 쉬는 파동 부분 나오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 부분들 유지를 하고 어떤 정책 부분들이 나올까 1월달에 CES에서 뭘 발표를 할까 2월달에 MWC에서 뭘 발표를 할까 그러다가 내년에 1월달 신년호가 부분에 테크니컬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기대감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코스닥 수급이 지금 유동성 자체가 시장에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번 레벨업 부분 됐고 물론 코스닥도 됐긴 됐습니다만 정책적인 기대감 부분으로 뭔가 플러스 알파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계속 염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와중에 이제 미국에서 세제 개판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대형주군이 움직일 거니까 그걸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대형주군. 그래서 중형주급은 계속 모멘텀과 수급 부분들이 들어오는 역할 부분들하고 대형주는 아직 퍼즐 부분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된 건 아니죠.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 부분들 진행하고 그 다음에 세제 개판함 관련된 부분에서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날 건지 내년에 2018년도부터 시작되기로 했는데 그걸 시작하고 아침에 그 독소조항 부분들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독소조항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자금 유입 부분들 들어왔을 때 그 세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세제개혁안에 포함시켜 줄 건지 그걸로 인해서 표결을 받아서 대통령의 표결만 진행되면 나머지는 이제 우주풍이니까 한성남은 위태위태한 부분에서 진행될 수 있는가 아직 약간의 캐수천 부분이 남아있죠. 그걸 이제 대형주군은 확인하고 움직일 가능성 자체가 높다라는 얘기하고 중형주급은 그거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종목권 자체가 움직이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 라인 부분들 신용잔고는 뭐 10조 미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느 종목군들의 수급 자체가 주도주 부분들을 흔들어내는지 이 폭 안에서만 1차적으로 움직이면 탄력 자체는 5 이상 10%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의 산타랠리 부분들이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일단 총알은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적 관련된 부분하고 모멘텀 자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해외 글로벌 매크로 부분들이 뭐 공화당 한두 사람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연기된다 하면 대형주 쪽은 1월달 다음 이 문제 해결되기까지는 조금 지연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대형주 라인 부분들을 확인하는 그래서 대형주 라인은 경기 민감주 쪽 선발 때 계속 콜 유지하시고 중형주 라인은 이쪽 모멘텀 정책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하시면서 관심권을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12월 15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